엘리트셨어요. 유학까지 다녀오셔서 박사학위까지 있는 분이었죠. 부창부수라고 서방님의 아내인 동서도 같은 박사과정을 밟은 엘리트 중 엘리트였습니다. 결혼하기 전 만나게 된 남편의 동생네 부부는 제가 봐도 정말 부럽고 멋있었어요. 특히 동서는 제가 목표로 한 대학과 전공을 졸업해 교수로 일하고 있던 중이라 이야기를 듣자마자 동경의 대상이 되었죠. 남편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이 씨는 대학에서 교수로 계신다고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요즘에 교수가 뭐 대단한가요?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붙잡고 있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업으로 삼게 된 거죠. 그럼 앞으로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손윗분인데요. 그래도 초면인데 차차 편하게 할게요. 저도 편하게 대해주세요. 네, 형님. 자세는 모르지만 공무원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많이 바쁘시겠어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야 뭐 매일 민원인들 대하는 게 전부죠. 그래도 요즘 같은 때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이 얼마나 좋아요. 매달 월급 걱정 없고 나중엔 연금까지 받잖아요. 그럼 대학 마치시고 바로 합격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대학은 포기하고 일하다가 준비해서 붙게 되었어요. 그럼 학력이 고등학교까지예요? 네. 요즘 사람들에 비해 좀 짧죠? 죄송해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 당연히 대학은 나오신 줄 알았네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야기 도중 제 학력을 듣고 너무 놀라는 동서를 보면서 그때는 단순히 자신이 한 말이 실례일까 싶어서 나온 표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이후 미묘하게 동서의 말투가 바뀐 듯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요. 고졸도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준비하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학력은 상관이 없거든요. 어머, 그래도 나름 사무일이 대부분인데 그 정도 능력으로도 되는 게 신기하네요. 우리나라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도 취업 걱정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은 나눠야 공평한 건데. 그쵸? 제가 고졸인 걸 알고 나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대화의 주제가 묘하게 학력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권할 때도 다른 것을 부탁할 때도 저에게 하는 제스처나 말투가 마치 한참 어린 학생을 상대하는 듯 했죠. 저는 동서가 교수로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 습관이 되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자리를 이어갔죠. 그 후 결혼식을 마치고 드디어 신혼이라는 꿈같은 생활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우리는 바라던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겹경사로 동서도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동서도 임신했다며? 축하해. 조카들끼리 비슷하게 클 텐데 우리도 더 가깝게 지내고 그러자. 네. 근데 뭐 애들 나이가 비슷하다고 다 비슷하게 크나요? 애초에 배경이 다른데. 뭐? 배경?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애들 교육에 큰 관심이나 있으실지. 솔직히 수준 차이 나다 보면 사촌이라고 계속 붙어있게 하는 것도 전 좀 그래서요. 가까이 지내고 싶으신 생각하셨다가 애들 차이 보시고 마음 상하시면 어쩌나 싶어서요. 항상 제게 날이 서 있는 듯한 동서의 말투와 다시 곱씹게 되는 말들이었지만 저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버릇이겠지 생각하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말에 가시가 있는 걸 제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저도 그냥 넘어갔죠. 저의 시댁은 요리사인 남편 직업 특성상 남들 노는 때 바쁜 탓에 가족 모두가 모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은 뒤에는 서방님네와 우리 집이 시간대도 맞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도 나지 않아 자주 만날 일이 없었죠. 그래서 동서와는 자주 보지도 못하고 항상 어머니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가끔 만나는 정도였죠. 남편은 평일에도 저보다 늦게 끝나고 주말에도 일을 하다 보니 저는 남편이 없는 동안 가깝게 사는 어머님 댁으로 혼자 아이를 데리고 많이 놀러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정말 친정어머니처럼 저에게 잘해주셨고 저도 그런 어머니와 서로 이야기 상대가 되어 시간을 보내곤 했죠. 또 첫 손주를 너무나도 귀여워하시는 어머님에게 아이가 크는 모습을 자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어머님 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서가 아이를 낳고 좀처럼 시댁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전에도 일이 바쁘다며 시댁을 찾지 않던 동서이긴 했는데 어머님 말을 들어보니 어머님은 시조카를 돌잔치 이후로 못 본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서방님께 듣기로는 동서가 어머님 댁에 아이를 데리고 자주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아마 일하는 동서가 어머님 생각보다 자주 찾아뵙지 않는 걸 저에게 잘못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같은 워킹맘으로서 그리고 저보다 더 바쁠 동서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용품이나 동서에게 도움될 만한 것들을 항상 같이 주문하고 동서 집에 보냈어요. 비싼 영양제도 보내고 교육에 관심 많은 동서에게 도움될 만한 아이 서적도 보내주고 말이죠. 보낼 때마다 동서에게 연락을 하면 동서는 바빴는지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로 항상 고맙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죠. 그래도 가족이 되어서 누군가를 챙겨준다는 게 제 나름대로 뿌듯했어요. 다른 말 없는 동서도 좋아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해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여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동서가 너무 반가워서 저는 못 본 사이 그간의 이야기라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생활이 많이 피곤한지 동서가 냅다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머 동서, 너무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야. 못 본 사이 더 이뻐졌네. 제덕이도 엄청 컸더라. 형님, 제가 좀 피곤해서요. 지금 형님 상대할 힘이 없네요. 죄송한데 제가 평가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작은 방에 이불 좀 펴주시면 안 돼요? 이것만 하고 쉬려는데. 그래. 힘들겠다. 명절인데도 쉬지도 못하네. 내가 이불 정리해 놓을 테니까 나하고 얼른 쉬어. 못 본 사이 더 직설적인 말투로 변해 놀랐지만 연휴까지 이어지는 일로 인해서 피곤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명절을 보내는 3일 내내 동서는 저를 무시하듯 이야기하더라고요. 형님, 얘한테 이 과자 주셨어요? 우리 재민이가 먹는 건데 그때 동서네에도 보냈는데 그게 유기농 스틱 과자인데 요즘 다들 먹이더라. 요즘이든 나중이든 우리 애한테 이런 거 줄 거면 저한테 말하고 줘야죠. 왜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미안. 나는 동서가 전에도 먹인 줄 알고 우리 재민이도 먹이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이런 게 제일 위험해요. 뭘 잘 모르는 사람이 남들이 좋다 그러면 아무거나 다 좋은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부턴 저한테 뭐든 확인받고 해주세요. 유기농에 햇섭에 영양 정보까지. 저도 제 아이 먹이는 거라 제 눈으로 다 확인하고 알아봐서 먹이는 건데도 제가 마치 불량 과자라도 먹이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동서의 태도가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내가 실수했구나 하며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 후에도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머니, 냄비가 모자라서 국이랑 찜할 냄비가 새 거밖에 없는데 그냥 이거 꺼내서 할까요? 그래, 그걸로 하면 된다. 네. 동서, 나랑 이 냄비 먼저 닦자. 설거지 하는데 둘이서 해야 해요? 아니, 이거 세스텐이라 연마제 좀 닦으려고. 가서 식용유랑 키친타올 좀 가져와. 네? 그건 왜요? 연마제는 그걸로 닦아야 없어져. 안 그럼 그 연마제 우리가 다 먹거든. 또 어디 인터넷에서 이상한 정보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진짜 맞는 말은 맞아요? 어머,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동서가 직접 찾아봐. 진짜래도? 그렇게 핸드폰을 찾아본 동서는 제 말이 맞는 걸 확인했는지 괜히 멋쩍은 표정이었어요. 맞지? 내가 동서보다 다른 건 모자라도 이런 잡다한 건 내가 잘 알아. 잡다한 거 아셔서 좋으시겠네요. 그러셨으면 공부 열심히 하셔서 대학도 나오시지. 저 봐야 할 논문이 있어서 방에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짜증을 확 내고 들어가는 동서를 보니 저는 그제서야 지금까지 행동들이 나를 자기 밑으로 보고 무시한 거구나 싶었어요. 방으로 따라 들어가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따지려 하다가 가족 간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님 생각이 들어 그냥 제가 참기로 했죠. 별것도 아니었고 1년에 몇 번 마주치지도 않는데 제가 참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지낼 수 있었으니 말이죠. 거기다 남편과 서방님의 사이를 제가 이간질이라도 한 것처럼 될까봐 참기로 했죠. 그제서야 동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눈에 예사롭지 않게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에게도 하는 행동도 저와 비슷해 보였죠. 남편과 서방님이 음식 재료를 사러 나가니 동서는 다른 식구 눈치 볼 것도 없는지 어머님에게 선을 넘어서 학생을 지적하듯 대했습니다. 어머님, 애한테 아무거나 먹이시지 말라고요. 더럽게 어머님이 씹다가 주면 어떡해요. 잘못하면 입속 세균도 없는데 어머님이 책임지실 능력도 안 되시잖아요. 짜증나게. 말에도 정도가 있는데 어머님을 대하는 걸 보니 동서가 이전부터 어머님께 어떤 행동을 했을지 한눈에 봐도 알았습니다. 저한테 그런 건 몰라도 어머님한테까지 하대하는 동서의 지적질에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손주한테 무슨 일 생기라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 세대 간의 차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해도 돼? 그리고 시어머니께 무슨 말버릇이야? 동서가 가르치는 학생도 아니고. 제가 무슨 학생같이 대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동서가 나랑 어머님께 하는 태도가 지적질이 아니고 뭔데? 형님, 만났을 때부터 고졸이라고 부끄러워하신 건 알겠는데요. 그게 열등감으로 이어지면 안 되죠. 형님은 못 배워서 저한테 열등감이 있으세요? 동서가 하는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이 없다고 애들과 어머님이 있는 앞에서 저에게 개망신을 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도 열등감 있다고 저를 매도하면 무슨 수가 있겠어요? 호기롭게 나서긴 했지만 더 이상 분란 만들기 싫어서 그냥 말을 말고 마지막인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저, 동서까지 어색하게 식사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자신 때문에 저와 동서가 다투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니 제가 좀 더 참을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으로 안방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안방문을 벌컥 열고 대뜸 저에게 묻는 겁니다. 뭐야, 재수씨가 당신이랑 엄마한테 낮에 이상한 말 했어? 어?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니, 재민이가 없는 말을 할 리가 없잖아. 거기다 저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말해봐, 솔직히. 아니야, 재민이가 잘못 들은 거야. 요리하다가 잠깐 의견차가 있어서 그런 거지 아무 일 없었어. 제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남편이 갑자기 외투를 입고 집을 나가는 겁니다. 너무 갑자기라 말릴 새도 없이 나간 남편에게 한참을 전화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한참 뒤에야 전화를 받은 남편은 어머님 댁이라고 했어요. 큰일 났다 싶어 어머님 댁으로 달려갔죠. 남편이 뭐라 물었는지 어머님께서는 이미 낮에 있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한다며 서방님과 동서도 불렀나 봐요. 영문도 모른 채 등장한 서방님에게 남편이 오자마자 뺨을 치며 말했어요. 너, 네 마누라 입단속 잘해. 입 꼬매버리기 전에. 형,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는 왜 안 오냐? 너도 지금까지 그 여자가 어땠는지 알면서 모른 척 한 거야? 사람 불러서 이야기라도 해주고 때려야지. 무슨 말인데?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에도 화 한 번 안 내던 남편인데 처음 보는 흥분한 모습에 저나 어머님이나 모두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서방님도 갑작스러운 남편의 행동에 뺨을 맞고서도 한참을 어리둥절했죠. 남편이 모든 사실을 말하고 서방님도 저와 어머님에게 지난 일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도 저처럼 한참을 동서에게 무시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나이에 학교 문턱이 지금처럼 쉬웠나요? 가정 형편으로 소학교까지만 나오셨는데 대체 박사학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어머님을 무시했나 봅니다. 거기다 성품이 워낙 여리고 착하셔서 며느리들한테도 부탁 하나 못하시는 어머님이 동서에게 얼마나 쉬워 보였겠어요. 어머님도 지난 날들이 분하셨는지 말씀하시다가 기어이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제서야 모든 걸 들은 서방님이 그 자리로 아직까지 오지 않는 동서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동서는 눈치는 있는지 우리 모두 격앙되어 있는 모습에 처음으로 몸살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슨 일들이세요? 당신은 또 왜 그런 표정이야? 야, 네가 미쳤지? 뭐?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따위로 사람들 무시하려고 박사까지 땄냐? 그따위 정신머리로 교수라고 애들 가르치고 있었어? 긴 말할 거 없고 너 당장 엄마랑 형수님한테 사과하고 우리 이혼하자. 무섭게 왜 그래 당신? 그리고 내가 뭘 무시했어? 나 그런 적 없어. 야, 네가 얼마나 사람을 개무시했으면 어린 조카가 보고 놀라서 우리 형한테 말했더라. 그 나이 애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봐도 알만하게 개무시했겠지. 너 내가 이야기했지. 형 아니었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따위 짓을 해? 그날 저는 남편에게도 들은 적 없는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아버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가세가 많이 기울었었나 봐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남편은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가정주부이셨던 어머니와 자신보다 어리고 공부를 잘하던 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선택한 결정이었다고 해요. 거기다 동생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학문을 이어가자 동생에게 부담 갖지 말고 끝까지 가보라며 유하게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저에게 아무도 해주지 않은 이야기라 저는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아내인 동서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희 집을 사사건건 무시하며 시건방을 떨었던 거였죠. 서방님은 그런 이야기를 알고도 우리 식구를 무시한 동서를 용서할 수 없는지 자신이 어머님 댁으로 와 지내며 그동안 이혼을 진행했어요. 동서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싹싹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거기다 서방님이 동서 친정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아마 동서는 더 절실했을 겁니다. 이혼을 통보받고 난 뒤에도 저에게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와 서방님의 마음을 돌려달라 애원했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어머님과 함께 서방님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방님은 동서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씨 집안 남자들이 어머님을 닮아 밑도 끝도 없이 착한 줄만 알았는데 둘 다 엄청나게 냉정하고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여자와 지금이라도 헤어진 게 천만다행이라며 저희를 안심시켜주는 서방님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혹시나 남편과 서방님의 사이가 이전과 다르기라도 하면 어쩔까 싶었죠. 그런데 여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는지 그 이후로 남편과 서방님은 우애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흘렀을 때 조심스럽게 만나는 여자라면서
저희에게 지금의 동서를 소개시켜 주었죠. 지금 동서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 좋은 여자, 아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가정과 일 모두 잘 챙기는 멋진 동서죠. 이전에 자주 못 만나던 가족 모임도 동서가 생긴 뒤로 동서를 중심으로 자주 만나오고 있어요. 온 가족이 동서라는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고 매번 칭찬 일색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가족 모두 큰 걱정 없이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걱정은 모두 같이 머리 모아 해결하니 무슨 일에도 터놓고 이야기하며 살고 있어요. 나쁜 일이 지나가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 가족이 계속해서 행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생 끝에 온 우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